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강가에 맛집을 짓고 거주했다. 주먹토끼와 집게 같은 뗀석기를 처음 제작했다. 사냥과 채집을 하며 이동 생활을 했다. 동물의 뼈와 뿔로 다양한 도구를 만들었다. 불을 사용해 음식을 익혀 먹었다.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과 피와 뼈 바늘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빗살 무늬 토기에 음식을 저장했다. 조개 껍데기와 뼈로 장신구를 만들었다. 농경과 목축으로 식량을 생산했다.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했다.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을 지배층의 무덤으로 사용했다.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했다. 비파형 동검과 청동 거울을 제작했다. 계급이 나타나고 국가의 형태가 형성되었다. 절기 시대에는 절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했다. 발령전과 명도전 같은 화폐를 사용했다. 쟁기와 쇠상 같은 절제 농기구를 이용했다.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오수정과 화청 같은 중국 화폐로 교역했다. 독자적인 절기 문화가 발달했다.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위해 범금 A조를 제정했다. 한무제가 보낸 군대 공격으로 멸망했다.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건국한 한국 최초의 국가다. 전통적인 신화와 역사적 사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부여에서는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깎아 주관했다. 12월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알배배로 배상하게 했다. 부여는 농경과 목축을 주로 했고 반농반복의 생활을 했다. 사회적으로 엄격한 법을 통해 질서를 유지했다. 고구려에는 석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구를 두었다. 나라의 중대사는 제가 회의에서 결정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알배배로 배상하게 했다. 대가들은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고구려는 전투 시에 매우 조직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했다. 제가 회의에서는 왕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었다. 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 가족의 유고를 한몫하게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 옥천은 주로 해산물을 생산했으며 고구려에 조공을 바쳤다. 조공은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상징했다. 동해는 단군, 화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로 유명했다. 극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말로 변상했다.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동해는 지역 간의 경계를 엄격히 지키며 외부의 침입을 경계했다.
사만에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강과에 수출했다. 신지와 흑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사만은 낙지국을 비롯한 많은 소국들로 이루어졌다. 씨 뿌리기가 끝난 5월과 농사를 마친 10월에 제사를 지냈다. 사만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며 제천 행사를 통해 농경, 사회의 안정을 기원했다. 고구려의 주요 국왕 천왕은 낙강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서평을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미천왕은 고구려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소술이 많은 승려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대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했다. 율령을 방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소술이 많은 고구려에는 시를 다졌다.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면호를 사용했다.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달성했다. 장수왕은 도읍의 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계로왕을 전사시켰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영양왕은 이문진이 유기를 간출인 신집 5권을 편찬하게 했다. 영양왕은 고구려의 역사 기록을 정리했다. 고구려의 핵심 인물 을지문덕은 살수의 소수의 군대를 막아냈다.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군사적 역량을 보여줬다. 영계소문은 전리장성 축조를 감독했다. 영계소문은 고구려의 방어력을 강화했다. 백제의 주요 국왕 근초고왕은 고홍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 왕을 전사시켰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심유왕은 동진에서 온 마란 안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심유왕은 백제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했다. 무령왕은 이식기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중국 만조의 양과 교류했다. 무령왕은 백제의 외교를 강화했다.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했다. 수도를 운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성왕은 백제의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무왕은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무왕은 백제의 불교 문화를 발전시켰다. 의자왕은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했다.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힘을 보여줬다. 금관가야 금관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 등에 수출했다. 덕금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금관가야는 철기 문화를 꽃피웠다. 신라의 주요 국왕 지증왕은 이사부를 보내 오산국을 복속했다. 시장 감독을 위해 동시전을 설치했다.
시즈왕은 국호를 신하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버프왕은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금과 가야를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했다.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고 관등을 정비했다. 버프왕은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대하창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했다. 대가야를 병합했다. 마울령과 황출령의 순수비를 세웠다. 진흥왕은 함경역을 차지하여 신라의 세력을 확장했다. 문무왕은 지방관을 관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파견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하고 신라의 전성기를 열었다. 신문왕은 관료장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했다. 지방행정제도를 국주 소경으로 정비했다. 김흥돌의 모욕 사건을 진압했다.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 세력을 견제했다. 원성왕은 인재 등용을 위해 독서 상품화를 실시했다. 원성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진성여왕은 향강목집인 3대목을 편찬했다. 신라의 핵심 인문 원광은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습과 계를 제시했다. 왕명으로 수의 군사를 정하는 걸 사표지었다. 원광은 신라의 화랑 정신을 체계화했다. 자장은 황룡사 구층목탑의 건립을 건의했다. 자장은 신라 불교의 발전에 기여했다. 원효는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일심 사상과 허쟁 사상을 주장했다.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신문어쟁론 펼쳤다. 원효는 신라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의삼은 허밀 승법계도를 지어 허움 사상을 정리했다.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강조했다. 의삼은 신라 불교의 철학적 깊이를 더했다. 해초는 국법순례기 왕후천 축국전을 남겼다. 해초는 신라의 국제적 시야를 넓혔다. 강수는 외교 문서인 정관인 문표를 작성했다. 강수는 신라 외교의 중심 인물이었다. 설총은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왕길 저술했다. 한자의 의문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도를 정리했다. 설총은 신라 학문의 발전에 기여했다. 최치호는 진사
소설을 지어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신라 말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해인 사무길상 탑기를 남겼다. 최치원은 신라의 혼란 속에서 개혁을 주장했다. 장보고는 정해진을 통하여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장보고는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 인물이었다. 궁리에와 견난 궁에는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미륵부를 자초하며 왕권을 강화했다. 궁에는 후국 우려를 세우고 독재적인 통치를 했다. 견한은 후당과 5월의 사신을 파견했다.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무찔렀다. 신라에 침입하여 경혜왕을 죽게 했다. 견한은 후백제를 세우고 신라와 고려에 맞섰다. 발해의 주요 국왕 발해무왕은 장문휴를 보내 등주를 공격했다. 이난이라는 독자적 연어를 사용했다. 발해무왕은 강력한 대외 정책으로 발해의 위상을 높였다. 발해무왕은 수도를 중경향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삼성육부의 중앙 관제를 정비했다. 발해문왕은 발해의 내실을 다지고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다. 발해선왕은 오경시부 90십주의 지방행정 조직을 확립했다. 전성기를 이루어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발해선왕은 발해의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다. 발해의 경제 상황, 발해의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다. 거란도와 영주도를 통해 주변국과 교역했다. 발해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교역국으로 성장했다.